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뭘 볼 거냐면요. 대손 보겠습니다. 572페이지죠.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가 있는데, 자, 이게 대손 났을 때, 이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만약에 제품을 매출했다. 자, 제품 매출, 자, 만약에 X1년 4월 1일 날에 분기가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할게요. 차변에 외상 매출급 11,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매출 만원, 그 다음에 1,000원만큼은 뭐가 되냐면요, VAT 예수금 되겠죠. 예, VAT 예수금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차변의 외상 매출금 11,000원, 대변의 제품 매출 만원, VAT 예수금 1,000원이었는데 이 외상 대금은 누구한테 받을 돈이었냐면요, A한테 받을 돈이었다라고 할게요. A한테. 자, A한테 받을 돈이었었는데, 자, 이 외상 대금은 받을 때 물건값이 만원이 있고 부가세가 1,000원이 있잖아요. 근데 A가 이 돈을 안 갚아버린 거예요. A가 돈을 안 갚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억울하냐면요, 이거 띄는 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얘 띄는 거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얘 띄는 거는 정말 억울할 거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부가세라고 하는 거는 대납하기 위해서 받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대납하기 위해서 받아온 거니까 대신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띄는 거는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이 돈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안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돌려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대손세 공제다라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일단은 이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상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 외상대금은 A가 아니라 B한테 받을 돈이었다라고 할게요. B. 자, 여기 매출세액이 있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있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걸 뭐라고 하냐면요, 납부세액이다라고 하죠. 납부세액이 이렇게 있어요. 저 매출세액이 얼마였냐면요, 1,000원. A 입장에서는. 그 다음 B한테 팔았다라고 할게요. A가 B한테. 자, 그럼 B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얼마가 되냐면요, 1,000원 이렇게 돼요. 그럼 A는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1,000원. B는 환급세액이 얼마가 나와요?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요랬었는데, 자, 요렇게 되어 있었던 상황 하에서 자, 대손이 발생한 거예요. 대손. 자, B가 있잖아요. B가 돈을 띵가 먹은 거예요. 대손 발생했을 때. 자, B가 돈을 띵가 먹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일단은 분계부터 한번 설명해 볼까요? 분계. 자, 분계는 이렇게 돼요. 자, 차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이 어디로 빠지냐면요, 대변에 빠져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11,000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11,000원 이렇게 돼요. 자, 띄었죠. 띄었을 때 있잖아요. 뭐 띄인 거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죠. 요거 띄인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얘 띄인 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단 말이에요. 세무서에서 이 돈 돌려줘요. 예,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대손세 공제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손이 발생하면 어떤 걸 받을 수 있냐면요, 내가 옛날에 띄었던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는 대손세 공제라고 하는 거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요거 띄인 거는 뭐가 되냐면요, 대손 충당금 10,000원이고,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 뭘로 썼겠어요? 대손 상각비였겠죠. 그다음 얘는 돌려받는 거니까 내야 되는 부가세는 대변적 VAT 예수금, 돌려받을 부가세는 차변적 VAT 예수금이 되잖아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1,000원, 예, 이런 식으로 예,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대금 띄었으니까 떨고, 요게 대한 거는 예, 대손 충당금, 요거는 대변적 VAT 예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차변적 VAT 예수금으로 빠지겠죠. 자, 그럼 A하고 B 입장에서 부가세 신고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A는 매출세액, 그 다음 B는 매입세액이겠죠. 자, A 입장에서는 세금을 얼마만큼 더 돌려받아요? 1,000원 돌려받잖아요.
내야 되는 거는 대면적 VAT 예수금, 돌려받는 거는 차변적 VAT 예수금이란 말이에요. 돌려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매출세액에서 빼면 돼요. 매출세액에 대손세액 가감난이 있어요. 매출세액에 대손세액 가감난에서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세액에 보면 부가세 신고세 매출세액란에 대손세액 가감난에 보면은 여기 적을 수 있는 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1,000원이다라고 해서 돌려받으면 돼요. 그래서 A는 한급이 1,000원 나오겠죠. B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 돌려받았던 거 뱉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았던 1,000원을 뱉어내야 되니까 빼기 1,000원. 매입세 쪽에서 빼기 1,000원 하면은 빼기니까 플러스 나오겠죠. 플러스 1,000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손세 공제 A 입장 볼게요. 판매자 입장. 자, A 입장에서는 이 1,000원만큼을 지금 내야 되는 거예요. 돌려받는 상황이에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1,000원을 돌려받는다라고 했을 때, 자, 돌려받는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거를 그냥 돌려주겠어요? 아니면 요건을 충족해야지 돌려주겠어요? 요건을 충족해야지 돌려주겠죠? 자, 그 요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572페이지. 자, 572페이지 보시면은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있죠, 요건. 자, 요건에 보시면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사유 요건이 있죠. 대손 사유 요건. 사유를 만족해야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유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사유 요건. 자, 사유. 보시면은 첫 번째 파산. 파산. 뭐 끝난 거죠, 파산하면은. 두 번째 강제 집행. 뭐 끝난 거죠. 강제로 집행. 빨간 딱지 붙는 거 이야기예요, 집에. 3번에 사망 실종.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사망 실종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죽었다라고 해서 면책되는 게 아니라 그 대손 난 게 아니라 죽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안 중요해요. 그냥 사망이나 실종했으면은 그냥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세요. 자, 4번에 채무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해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뭐 띄인 거 맞죠? 6번, 5번. 5번이 제일 중요하죠. 그 부도 유골되는 날. 자, 요건이 있는데 요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도로 6개월 경관.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부도가 난 날에 되는 건 아니에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이 경과해야지 대손금으로 떨 수 있냐면요. 6개월 경과해야지 떨 수 있어요.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자, 4월 1일이다. 4월 1일 날 부도가 발생했으면은 자, 7월 25일에 확정신고 때 1개 확정 때에 바로 대손세액 공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6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이 지나면 며칠이에요? 10월 1일. 그 다음 날인 10월 2일부터 가능해요. 그러면 언제 신청해야 될까요? 대손세액 공제를? 2개 확정 때 신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2개 확정 때. 자, 그 다음에 요건에 6번에 뭐가 있냐면요. 채권 시효 소멸. 여러분들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보통 5년이에요. 3년, 5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간이 지났으면은 돈 못 받아요.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에 대손으로 떨 수 있고. 7번. 그 다음 6월 경과 소액 채권. 그 2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6개월이 경과하면은 떨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6월 경과한 2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도 떨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건의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공제 기간 요건 있죠. 자, 기간 요건은 몇 년간 가능하냐면요. 5년. 5년이 지나면 대손세액 공제 못 받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요렇다라고 할게요. 자, 2001년 4월 1일 날에 물건 팔았어요. 근데 돈이 띄었죠. 예, 돈이 띄었다라고 하면은 언제까지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냐면요. 5년이 지난 날. 요 날이 속한 확정 가세 기간까지. 그래서 6월 30일, 7월 25일. 요때까지는 신고가 가능해요. 요때까지만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지 5년이 지나고 난다면 안 돼요. 물건을 판매한 날로부터. 자,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그냥 3번에 신고 요건이라고 돼 있죠. 자, 신고 요건은 뭐냐면요. 이 대손세액 공제는 예정 때는 안 돼요. 대손세액 공제는 언제만 되냐면요. 확정 때만 가능하다. 예정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요건을 좀 주의하시는데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은 요거예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자,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액은 얼마가 되느냐. 자, 대손세액 공제액이 얼마가 되느냐. 자, 요거는 대손난 금액의
대손난 금액의 110분의 10. 네, 요만큼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난 금액이다라고 하는 거는 요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이야기해요. 네, 부가세 포함한 금액.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110분의 10. 그래서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얼마였어요? 11,000원이었잖아요. 11,000원에 110분의 10만큼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세 공제액이 얼마가 나왔던 거예요? 1,000원만큼 나왔던 거죠? 네, 1,000원. 자, 끝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게. 그 573페이지 보세요. 573페이지 보면은, 대손 확정시라고 돼 있죠. 요 경우. 자, 요 경우에 부가세 신고서에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매출세액에 대손세 가감난 있죠. 거기서 빼기 1,000원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공급 받는 자가 있는데 그건 됐어요. 안 중요해요. 패스. 네. 자, 574페이지. 자, 574페이지 보시면은, 대손금 회수시.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이제. 대손금 회수했을 때. 대손 발생했을 때까지 봤는데, 이제 회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회수는 있잖아요. 띄인 돈 다시 받는 거잖아요. 예,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예, 그때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대손금 회수시. 자, 띄인 돈 다시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럼 일단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분계부터 볼게요. 자, 대손이 원래 났었던 거예요? 안 났었던 거예요? 안 났었던 거잖아요. 옛날 대손 분계를 취소를 해야 돼요. 취소하는 분계. 그럼 대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은 차변에 빼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11,000원.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하고 VAT 예수금을 빼요. 대손 충당금 10,000원. 그 다음에 VAT 예수금 1,000원 이렇게 빼요. 그래서 일단 대손 났던 분계를 취소하는 분계를 해야 돼. 취소. 그래서 뒤집어 엎었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자, 그 다음 대손금 회수했죠. 회수했으니까 요 돈을 받아요. 차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빼요. 그리고 차변에 현금 11,000원 이렇게 분계하면 되겠죠. 같으니까 지워줄게요. 그럼 차변에 돈 들어온 거에 대해서 대변에 뭘 살리면 되냐면요. 대손 충당금하고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분계하면 돼요. 그래서 분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차변에 현금 들어왔죠. 예, 들어온 거에 대해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VAT 예수금 이런 식으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띄인 돈 받은 거니까 일단은 이걸 뒤집어 엎어요. 예, 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돈 받았으니까 떨고 차변에 돈. 그럼 차변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부가세 예수금 이런 식으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수한 거 중에서 자, 회수한 게 11,000원인데 10,000원만큼은 띄인 돈 받은 거니까 대손 충당금 살리는 게 맞고 나머지 1,000원만큼은 다시 세무서에다가 부가세 갖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띄면은 돌려받아요. 봐봐요. 일단 냈을 때는 내야 되는 건 대변적 VAT 예수금. 그 다음 대손 발생했을 때는 차변적 VAT 예수금이죠. 돌려받으니까. 다시 내야 되면은 대손금 회수했을 때 내야 되는 거는 대변적 VAT 예수금이 되겠죠. 그럼 내면 어떻게 돼요? 내면 되겠지. 네. 되는 거고. 하여튼 들어온 돈 중에서 10,000원만큼은 물건값 회수한 거고 1,000원만큼은 다시 내야 되니까 대변적 VAT 예수금요. 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느냐? 자, A하고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매출세액. 자, 대손에 대한 부분은 매출세액 쪽에 대손세액 가감난에 반영이 될 거고 대손세액 가감난에 자, 이게 플러스 1,000원이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 자, 매입세액 부분에도 B는 이제 돈 갚았죠. B는 돈 갚은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분계는 있잖아요. A 입장만 보는 거예요. B 입장의 분계는 시험에 안 나와요. 분계는 A 입장만 나와요. 판매자 입장. 자, B 입장에서는 대손금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갚았으니까 갚은 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겠죠. 여기 1,000원. 그래가지고 B는 환급세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1,000원. A는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액이 얼마가 나와요? 1,000원. 이런 식으로 분계하면 되겠죠.
그래서 A가 세무서에다가 내야 될 세액은 얼마가 되냐면요. 1,000원. 그 다음 B가 환급 받을 세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원. 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흐름이 이래요. 판매했을 때는 자, A 입장만 주의 깊게 보세요. A 입장. A 입장에서 판매했을 때는 부가세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겠죠. 근데 돈 띵가 먹었어요. 그러면 돌려받아야 되겠죠. 예, 대손세액 가압난에 마이너스 쳐가지고 돌려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수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받은 돈 다시 갖다 내야 되겠죠. 예, 플러스 1,000원 해가지고 세금 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B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돈 떼어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갚아야 되겠죠.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가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 뱉어내죠. 그 다음에 다시 돈을 갚았다.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겠죠. 예, 흐름이 이래요. 자, 근데 있잖아요. 여기 지금 돈을 받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어요. 요 경우하고 어떤 경우가 있어요? B의 경우가 있죠. 요 경우. 자, A가 이렇게 대손세액 공제 받는 거. 이때 어떤 걸 작성해서 줘야 되냐면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라고 하는 걸 작성해서 줘야 돼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예, A 입장에서는 대손세액 공제 받는 거니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줘야 되겠고, B 입장에서는 이 돈 갚은 거죠. 예, 갚은 거니까 어떤 거를 작성해서 줘야 되냐면요. 갚은 거에 대해서 다시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돌려받는 돈에 대해서는 어떤 그 신고서를 만들어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작성하는 신고서가 변제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변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판매자 입장에서는 돌려받는 거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돈 갚은 거, 변제한 거에 대해서 다시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라고 하는 걸 작성해서 줘야 돼요. 보니까 정신이 없으시죠? 네. 그래서 흐름은 이런 흐름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 뒤에 문제를 풀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용 설명은 다 드렸어요. 내용 설명은 다 드렸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는데, 시험에서는 지금 제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면 허무하게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포기하지 말고 일단 하고 가세요. 학원을 가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 실기 입력을 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내용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576페이지죠. 예, 그거 한번 볼게요. 네, 이거 좀 바로 실기하면서 설명할게요.